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경기 수도권 시장의 그 흐름 그리고 변화, 앞으로의 그 예상,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부동산 꾼들, 투자자들을 위한 프로는 아닙니다.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최근에 그 급등장, 이번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했을까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금리 시대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 자, 저금리 시대를 읽지 못했다. 금리가 저금리 시대라는 걸 실수요자들은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금리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자, 그걸 인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역시도 제가 본격적으로 이번 상승 사이클에 투자를 시작할 때 제 머리를 친 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저금을 해놨는데 뭐 이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비교를 한 거죠. 이자가 올라갈 때와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사서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더라. 자, 그것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시장은 유동성 머니가 너무 많고 그 부동산으로 그 돈들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정부가 10억 이상 고가주택 대출 전면 규제를 내놓았겠는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장에 돈이 많고 그리고 그 돈들이 고가주택으로 다 몰렸다. 자,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까지 간 겁니다. 이제 뭐 1억 5천 설도 나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 머니가 너무 많았다. 자, 제가 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보세요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시장의 바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인데 내 월급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 월급을 가지고 이자를 내서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을 사도 이자가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6%일 때와 지금 현재 3% 이하일 때는 그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산은 또는 뭐 50%에서 2배까지, 100%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이용하신 분들은 엄청난 자산의 상승의 맛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 투자자들은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자산을 늘린 거죠. 자산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 구경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4억이면 살라고 했는데 5억이 됐다 이겁니다. 5억이 되니까 1억씩이나 올랐는데 저걸 어떻게 사냐. 자, 그렇게 하다가 4억짜리가 8억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사회의 양극화의 단초가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그 하락한 가치,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의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빨리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또 두 번 다시 올 수 있다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자산을 못 만들면 자본주의 사회 계급의 밑에 층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 방송은 전문적인 투자꾼들을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 실수요자들, 집을 장만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셔라. 제 방송을 보시고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초저금리 시대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초저금리 시대의 그 유동성 머니를 동원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요즘은 최근에 이제 그 이번 시장의 그 어떤 그 트렌드는 바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을 그 투자자들이 유동성 머니를 가지고 선진입한다는 거죠. 선진입.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선진입을 한다. 서울은 뭐 서울 수도권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의 시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의 공급 물량이 세종 때문에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바로 2018년 뭐 16년부터 들어갔겠죠. 16년부터 들어가서 어떤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때 투자자들이 바로 공급 물량이 대전은 없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뜨거웠던 그 뭐 울산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공급 물량이 모자랄 것이다 하고 또 들어온 게 또 울산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 역시 요즘 최근에 떴던 것이 이제 2020년을 고비로 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2020년, 2021년, 2022년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선진입 한 게 바로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이었고, 수원, 용인. 자, 그저께 뜨거웠던 것도 역시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바로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간 거죠. 일단 나중에 실수요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투자자들이 선진입을 하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투자자들이 선진입을 할 때 바로 이 실수요자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나중에 비싸게 사야 된다. 자,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이 방송에서 다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대로 같이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보다 먼저 들어가든지, 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바로 선진입 하신 분들이 거기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싼 집을 사게 되는, 자, 그런 그 불행한 사태가 온다. 자, 그런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 안 하시면 그만큼 비싸게 사고 그 비싼 게 산 만큼은 부채가 되는 거다. 그러면 나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이제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청약을 받을 거야. 이제 하고 이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이게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청무분피. 청약은 무슨 분양권을 피 주고 사야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청무분피라는 말입니다. 30, 40대가 청약 가점으로 인기지역 아파트를 청약받기가 가능하냐? 여러분, 요즘 그 최근에 그 장현지구의 유승 한내들이 기타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60점이 넘었습니다. 자, 60점이 넘으려면 3, 40대가 받기는 어렵죠. 뭐 특공이면 가능하겠는데 3, 40대는 받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뭐 신혼특공이니 뭐 장애자 특공인, 노무분 특공이니 특공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사거나 또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사거나,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자,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집을 어떻게 사야 되나,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경기 수도권이라는 거죠. 자, 서울시장은 이제 많이 급등을 했죠. 뭐 서울시장이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어떻게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뭐 또 갈지, 저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경기 수도권 시장은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시장의 그 어떤 그 서울에 그 집중했던 돈이 이제 경기 수도권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종의 갭매우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억에서 12억 간다. 이제 그 좋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0억 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경기 수도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외부 순환도로라든지 어떤 지하철 노선이 잘 돼 있으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그런 신축들 역시 이제 가격에 갭매우기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어떤 그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떤 서울에서 어떤 집값이 비싸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그쪽을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 바로 갭매우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갭매우기 과정이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시작이 됐다. 자,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수도권 시장은 바로 그런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자, 그런데 실수요가 움직이지만 이미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은 바로 이제 선진입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자, 그게 바로 수원, 용인, 뭐 분당,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그 투자자의 움직임을, 그런 공급 물량의 부족, 뭐 그런 것들을 우리 무주택자들은 인식을 하고 같이 들어가거나 먼저 들어가거나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소위 요즘 부동산에서 불이 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어린아이. 자, 부동산 어린아이가 되면 그만큼 이제 내가 남들보다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난을 내 그 아들에게, 내 딸에게 다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사는 집이니까 좋은 집을 싸게 사야 되니까, 자, 그런 점에서 한번 그런 그 변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시장은 서울 수도권 시장은 바로 이렇게 실거주가 움직인다. 실거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바로 이제 수도권 고급지였죠. 수도권 고급지. 바로 이제 광명. 최근에 이제 그 12, 16 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셌던 데가 바로 광명, 분당, 과천 등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고급지에서 물량 부족이 일어났었죠. 이 지역에 이제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 핵심 도심이 뜨고 이 지역으로 갔던 거죠. 그 흐름이 연결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급지에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제 수도권 외곽, 이거보다 이제 또 조금 더 먼 시장으로 이제 뻗어 흐름, 돈의 흐름, 그 매수세의 흐름, 실수요자의 흐름이 뻗어갔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경부축으로 먼저 갔던 거죠. 경부축으로. 자, 우리가 경부축. 자, 일단 수도권 시장은 어떤 축으로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감정평가원에서도 서울 수도권 시장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축으로 구분을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부축, 서부축, 동북축, 서북축. 저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경부축은 말 그대로 경부 라인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성남부터 시작해야죠. 성남,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수지, 그 다음에 수원, 광교, 동탄, 뭐 이렇게 연결되는, 넓게는 뭐 평택까지 가는데 평택, 오산까지는 뭐 그 좀 그렇고, 일단 수원까지 경부축, 동탄을 포함한 그 경부축이 시장을 먼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자, 왜 경부축이 먼저 주도했나?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리고, 자, 서부축은 어디냐면 이 서부축은 바로 이제 김포 신도시, 그 다음에 뭐 고촌, 그 다음에 인천의 청라지구, 일단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그 다음에 넓게는 계양, 그 다음에 검단. 자, 그 다음에 서부축은 그 서북부축과 서남부축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남부축은 예를 들어서 송도, 아니면 인천 구도심 남동구 정도, 그 다음에 시흥, 뭐 백오 신도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안산. 자, 뭐 이제 그게 수원까지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수원의 어떤 택지지구는, 자, 동북축은 바로 이제 뭐 다산 신도시가 대표적인 것이죠. 다산 신도시, 아니면 남양주, 뭐 별내, 뭐 자, 그런 지역들. 자, 그리고 서북부축은 바로 이제 고양, 덕양, 일산.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일단 구분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도권 시장은 바로 이 경부축이 먼저 움직였다. 바로 이 경부축이. 진짜 경부축이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부축 라인이 먼저 움직였는데, 그 경부축 라인이 움직인 그 동선을 한번 쫓아가 보시죠. 바로 성남, 분당, 수원, 그리고 최근에 수지, 동탄까지 다 시세가 요즘 한 단계 급등한 지역들이죠. 바로 이 실수요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돼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성남이 뜨니까 뭐 이제 분당도 떴을 거고, 분당은 이제 또 집값이 또 비싸니까 또 수원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수지도 올라가고 그렇게 떴다는 겁니다. 자, 왜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경부축이 먼저 떴는가? 자, 이건 제가 뒤에서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한번 그 공급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급량을 확인해 봐라. 뭐 공급량에서 앞으로 그 2020년, 2021년, 22년에 한 3년 동안에 공급량이 가장 그 부족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지역으로 선도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선도 투자자들과 어떤 그 실수요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항상 부동산 시장은 그 투자자들만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없고 실수요자만으로도 시장이 급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수도권 시장은 실수요 시장과 투자자가 이렇게 만나서
유동성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유동성 실거주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러한 그 움직임이 먼저 시작된 것은 경부축 라인이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이 지역이 다 오른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자, 그것은 이제 뭐 지역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많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지만은 뭐 그 지역에 또 저기 아직 그 때가 안 탄 어떤 손이 안 탄 또 물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서울 수도권 갭 메우기는 바로 시간 간격을 두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시장이 움직일 때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가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공급 물량이 모자른 곳을 먼저 집중 공략을 하겠죠. 자, 그게 바로 경부축 라인이었고, 그러면 다음 축은 어디냐? 다음 축 시장은 바로 어디가 될 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바로 2020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모자른 곳에 투자자들이 선진입을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무주택이신 분들은 바로 그런 시장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장, 이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걸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과다해서 해소되어 전세가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실수요자들은 바로 집을 선진 투자자보다 먼저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방송하는 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뜰 지역을 알려주는 게 아니냐, 앞으로 뭐 투기성 거래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이 정도 방송의 내용이면 사실 유료 강의입니다. 유료 강의인데, 뭐 제가 뭐 유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실수요자들이 좀 알았으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아 먹는다. 비싸게 받아서 산다. 자, 그런 점을 이제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점에서 방송을 해드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급 물량이 과다해서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전세 가격의 상승이겠죠. 자, 전세 가격이 반등이 시작되는 곳을 먼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찾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부축은 이제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고 있고, 뭐 경부축이 또 안 올라간 데는 있지만, 자, 이제 그나마 조금 덜 올라간대.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해소되고 전세 가격이 아직은 상승 반전으로 안 든대. 어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될 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서부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축을 한번 관심을 갖보자.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부축도 두 개의 생활권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서부축도. 자, 이건 제가 이따 지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김포, 청라, 검단, 계양 생활권. 자, 이렇게 하나의 축이 있고, 이제 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생활권이라는 건 뭐냐면, 출퇴근 지역을 생각하는 거죠. 이 김포, 청라, 검단, 계양 생활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방향으로 출퇴근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송도, 예를 들어서 부천, 인천 남동구, 시흥, 안산, 이게 이제 서부축인데 남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쪽에 있는 거. 이제 남쪽에 치운 거죠. 서남부고, 이건 서북부죠. 서북부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축으로 구분을 하자. 그렇게 구분을 하자.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서부축 라인이 2020년도 공급 물량이 아직도 피크라는 거죠. 아직도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지역도 서울, 경기도, 경기권에 물량이 반등할 때 가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했냐? 자, 그것은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은 하나의 닫힌 체계,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 선생님이 얘기하는 닫힌 체계. 자, 그런 닫힌 체계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역도 가격이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뭐랄까요? 아직 그 경부축만큼은 강한 시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2020년도에
공급 물량이 피크이다. 자, 이 피크란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가격을 물량을 싸게 잡아라 이겁니다. 잡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